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요즘에 주식할 만 하시죠? 시장이 너무 괜찮습니다. 종목도 잘 올라가고, 먹거리도 다양하고, 증시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중동 리스크가 이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가오면서 뭐 상승분을 일시 뱉기도 했으나, 뭐 코스닥 차트는 좀 많이 흔들리긴 했죠. 다만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은 있었으나 결국에는 종가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뭐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다. 먹거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집착하고 강조를 했었던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두중이가 요즘에 너무 잘 가죠.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공감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많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믿어보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300%를 목표로 해도 되는 이유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단기간 안에 150%, 180% 가량 절반 이상의 그 성과치가 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시장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열심히 또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럭키한 상황들도 더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증시가 좋잖아요. 먹거리가 많고 그래서 우리 그 투자자분들도 평소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성과치들이 더 쉽게 올 수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에는 뭐 원전주들도 너무 좋고요. 중소형 원전주들도 이제 대장 형님들이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가짜는 테마들도 계속 끌고 와가지고 중소형 원전주들도 오늘은 랠리가 나왔죠. G2파워, 한신기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전 해체 시장 안에서 뭐 오르비텍, 우진엔텍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소형주들의 랠리도 뭐 순환매 차원에서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토크가 좀 덜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를 해보시고 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원전주는 사실 적중을 하고 굉장히 좀 잘 올라갔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규 매수를 들어가도 좋습니다라는 말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쫄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요렇게 잘 갈 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반응이 오고 그 다음에 명분과 모멘텀 그 다음에 성장성을 갖춘 그런 이제 새로운 업종, 새로운 섹터, 새로운 바닥주한테 이제 눈을 돌려도 굉장히 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네이버가 이 대형주가 이렇게 뭐 급등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정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센 거래량이 어제 막 한 방에 터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항상 같이 했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그리고 이제 지난번 급등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확실하게 힘을 좀 싣고 있어요. 거기에 배경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오른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처음 봤을 때처럼 월봉으로 넘겨놓고 보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월봉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돌파 구간이 나오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엄청나게 달려가잖아요. 요즘 우리 증시에 뭐 이제 특히 이제 대장격의 대장 그 대형주들이 한번 분위기를 잡으면은 중간에 탈 틈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랠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약간 우리 증시에 특히나 대형주에 현재 약간 트렌드처럼 부는 그런 그 특징이 됐는데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도 월봉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단기간 안에 올랐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필요해. 근데 가까운 아래쪽에도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카카오의 월봉 차트고 네이버의 월봉 차트로 보신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주요 구간에 대한 확실한 돌파가 나온 그런 그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조정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월봉 안에서도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주장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들을 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했죠. 트럼프가 이제 또 관세 정책들을 펼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막 증시에도 끼치고 하니까 서로 파월 연준 의장이랑 트럼프랑 불협화음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뭐 굉장히 좀 세게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을 이제 뭐 잘라야지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이번에는 동결이 나왔지만 증권가에서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두 차례 할 것 같은데 연준이 하는 말로 봐서는 근데 9월 달에 이제 첫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단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기초적인 접근이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더 많이 풀리게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지수라고 한다면은 미국을 따라서 다시 금리가 좀 낮아지는 조건 안에서는 해외 그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들이 보다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성장주 특히나 이제 뭐 제약주들 아니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들 요런 쪽이 이제 부각을 받게 되는 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됩니다. 원래 과거에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한번 땡겼었을 때 이제는 높은 금리가 그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런 기대감이 제약주라던가 성장주들한테 살짝 불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가 금리 인하에선 안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그 다음에 막 지정학 리스크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나오고 하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늦춰졌어요.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성장주들 혹은 뭐 이제 제약주들 이런 것들한테 이제 찬물을 끼얹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금방 또 다시 시장에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항상 또 주가의 추세는 과거를 좀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런 패턴들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그런 성장 섹터들은 충분히 또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랑 카카오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요거는 좀 멀리 봤었을 때 시장의 좀 금리 정책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했었을 때 요런 부분들은 유리합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AI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보다 좀 무풍지대에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과거 이제 그 대선이 있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정책들은 시장 안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대선 전에도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막 100조를 투자해가지고 AI 강국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추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게 뭐 이렇게 좀 막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 모두가 이제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많았는데 이제는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액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세울 건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AI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 출범 후에 신설된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선임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더해지면서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점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이거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IB 쪽인데 네이버의 목표가를 상향시켰다라고 하던 내용들이 이제 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버한테는 도움이 됐었던 거고, 근데 이제 네이버의 그 실적을 보신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항상 일을 잘했거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컨센서스 예상치들을 항상 그 넘겨왔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뭐 연간 매출액을 본다 하더라도 상승치가 뭐 계속 뚜렷하게 보여지죠. 영업이익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 1분기 실적보다도 상당히 좀 올라간 수준으로 컨센서스의 기대치는 항상 좀 뛰어넘는 수준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네이버가
AI 플랫폼을 가지고 발생하는 매출들이 재무제표에도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기대감으로 더해질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이제 잘 올라갔죠. 정부 AI에 5년간 16조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발표가 되고, 정부 안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 수혜적인 측면에서의 AI 투자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G7 뭐 얘기들도 막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AI 기술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과제도 제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뭐 한국이 뭐 NPU도 하고 뭐 AI 쪽에서 이제 뭐 힘을 좀 팍 주겠다라는 내용들 노력을 하겠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뭐 AI 관련된 얘기들은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AI는 이제 신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그런 리포트들을 좀 까보면은 어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었을 때는 항상 하드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후 랠리는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요랬던 경우들이 뭐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 처음으로 이제 그 신기술로 나왔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신기술이죠. 그리고 하드웨어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AI 가동을 위해서 뭐 반도체 찍어내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미 흥행이 좀 많이 나왔고 유행을 상당히 좀 많이 타기도 했었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제는 AI 쪽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랠리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더 커지고 우리 일상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는 누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찍어내고 판매하고 AI 가동을 위해서 막 이제 판매를 시작을 먼저 하니까 바로 찍히는 매출액이라던가 실적 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먼저 다가오고 눈에 보이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AI 가동이 가까워지기 전에는 얘네들이 팔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AI 뭐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뭐 당장 뭐 판매처가 없다 보니까 매출이 실제로 막 중소형 소프트웨어 종목들 보면은 적자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치 성장 측면에서 크질 못하고 그냥 AI 뭐 정부에서 누가 뭐 한대, 아니면 삼성전자가 뭐 팀 뭐 이거 그 TF 꾸려가지고 뭐 투자한대,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단발적으로 테마적으로만 움직임을 보통 많이 보여줬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동안에는. 근데 뭐 지금도 실적이 엄청나게 펌핑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는 AI가 가까워졌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그 SNS 같은 거 쓸 때도 요즘에는 막 AI가 그 막 컨텐츠 만들어서 우리 일상과 좀 가까이도 막 소통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AI 그 플랫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면서 수출을 하면서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했다가 이제 올해 막 흑자 전환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1분기 들어서 뭐 새로운 뭐 역대급 실적을 쓴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유튜브에서도 한번 제시를 드렸던 산돌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그냥 조용하게 흘러다가다가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부각이 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5, 60% 이상의 상승률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사례들도 뭐 충분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응을 보이고 이제 뭐 확실히 임팩트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할 거야라는 액션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원전주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막 랠리 보여주다가 이제는 결국에 중소형주들도 그냥 툭만 건드리면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순환매들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이제 AI 쪽에서는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이제는 적자에서 막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게 그 더
뭐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아니면 뭐 내년 요렇게 이제 전망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흑자 전환이 그 다음에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2차 곡선 느낌으로 굉장히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전망이 좋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률은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게 아니라 월봉 차트를 보면서 좀 멀리 그 다음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대형주라고 해서 변동성이 안 나오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1순위로 놓고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인 뭐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폴라리스 오피스 아니면 폴라리스 AI 요런 이제 중소형 AI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그만 그 사이즈 안의 종목들에서는 마음 AI라는 기업이 좀 재료도 많고 변동성도 좀 잘 나오고 끼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이죠. 요즘에는 뭐 스타트를 팍 끄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얘도 이제 주요 위치들을 돌파를 해주고 매물대를 넘어서 준다라고 하면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 AI를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분위기는 이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 급등 나오면은 그 다음 순환매 나오고 하는데 이제 한 번 급등이 나올 때는 상당히 빠르게 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타이밍을 놓치면은 따라잡고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너무 단기간 안에 만들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높지 않을 때 미리 매수하고 준비를 해놓으면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고요. 확실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정책적인 이슈, 그 다음에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AI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 뭐 다방면의 이슈를 가지고 확실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처음 올라온 단계지만 제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들 막 집착하고 맨날 얘기 드렸었을 때는 이러한 결과치가 나올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머릿속에 또 기대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준비를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좀 조사를 해보시고 요즘에 막 기관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한번 좀 매수의 기회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